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야? 구분무적법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라고?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 빼기 아래끝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예. 그리고요, 그 정석 교재로 따졌을 때 146페이지예요. 146페이지고요. 요 계백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니? 어디 나와 있죠? 그 42번까지, 그 지금 여기 정적분에 대한 16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한 개념. 네. 은 지금 넓이와 관련돼서 먼저 나왔는데, 저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그 S라고 하는 거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보였다시피 사실은 뭘 구하는 거예요? 함수 값들을 하나하나 다 더한 결과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 값들이 양의 위치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양의 값이 나오는 거고, 음의 부분에 대한 거를 구하게 되면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과 음에 걸쳐져 있으면 상쇄되어 사라지는 것들도 생길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계백문 16페이지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계백문 16페이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닫힌 구간에서 넓이로 같이 설명을 거기서 들어가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미리 좀 꺼낸 내용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마이너스 S, 그리고 S1 마이너스 S2라고 그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이유는 넓이로서 일단 넓이는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 39번. 39번 보이세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 한다 라고 나오는 그 39번 내용.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0번에 대한 개념 설명은 제가 굳이 그 40번에 3번 있죠? 40번에 3번. 계백문에 보시면 40번에 3. 넌 어디를 빚고 있으십니까? 자꾸 정신 안 차리고. 40번에 3번. 같은 경우에 봐주시면 되고, 더하기 빼기 실수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요 뒤에 있는 41번 내용은요, 제가 일단은 좀 이따 할게요. 자, 10-1번 기본 문제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dx. 자, 곱골로 나와 있는 애는 적분 할 수 없다로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골이 보이면 반드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 dx가 될 거고요. 얘를 부정적분 구하시면 얼마? 예,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0부터 1까지. 1 집어넣으면 얼마고? 4분의 1 빼기 1이고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겠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괜찮죠? 자, 2번도 마찬가지. 그러면 2번은
자, 문자가 뭐로 바뀌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가장 뒤에 있는 dx, dt, d, 뭐 y, d라고 하는 어떤 적분 변수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문자만 캐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자, 막간의 문제. 그럼 인테그랄 xt dt, dx, dt, x제곱 t dt. 이거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고?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얘는 x제곱으로 꺼내서 t dt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뭐 x제곱으로 계산했을 때 2분의 1 t제곱 플러스 c 형태로 나올 텐데 자, 응용.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에 상수가 붙으면 이거 x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 아니면 x, t에 대한 식. 이거 x에 대한 식. 이거 x에 대한 식. 왜? t는 사라지니까. t는 윗끝 아래끝 숫자 집어넣어서 사라질 테니까. 남는 거는 x밖에 없겠구나.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짠. 이거 x에 대한 몇 차식? 4차식. 이건 x에 대한 4차식. x제곱을 밖으로 꺼내서 a부터 x까지 t dt 하시면 얘는 x제곱으로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 t제곱에다가 a부터 0으로 바뀌어 귀찮으니까 0부터 x까지 집어넣는 거라 x에 대한 4차식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처럼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는지를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2번은 하고 귀찮아. 아니야, 할게. 자, t제곱 마이너스 1 dt. 뭐 하라고? 전개부터 하라고.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데? t세제곱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dt. 그래서 4분의 1 t 4제곱 더하기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좀 약식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정석으로. 즉, 2 집어넣어봐. 16, 4분의 1, 4, 3분의 8, 빼기 2, 빼기 2,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8 빼기 얼마냐? 이거 계산하기 싫다야.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3 빼기 4분의 3 2와 4분의 1 4분의 9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사실은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서 정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얘를요 요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 세제곱 dt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제곱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 dt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죠?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며. 우리 더하기 빼기 한 끼리 각각 따로따로 구하는 거라면 어차피. 그럼 한 끼리 각각 따로따로 세제곱하고 네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 4분의 1 t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얘는 계산하면 16 빼기 1 4분의 15
얘는요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1t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8 더하기 1, 3 더하기 3 그래서 더하기 인테그랄 얘는 2분의 1t 제곱에다가 이건 안 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계산이 난 이게 좀 더 빨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계산하기에.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4 빼기 4분의 3 아니 그러면 4 빼기 2분의 3 그다음에 여기 더 마이너스 인테그랄 t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 더하기 1, 3 마이너스 3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4분의 9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 요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노란색 식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걸 내가 미리 설명을 안 하고 이걸 보여줬다면 나는 잘난 척 할 때 이렇게 씁니다. 4분의 15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3 더 빼기 3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거든요. 어떤 느낌이야? 그냥 4제곱 빼기 4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제곱 빼기 제곱, 빼기 1, 이거 여기 앞에다가 다 붙여갖고 그냥 곱한 거거든요. 안 되면 따라하지 마세요. 저 일부러 흰색 안 지웠어요. 굳이 계산력이 약하신 분들 있죠? 따라하지 마세요. 암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산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암산을 하려고 억지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암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계산식을 쓰다 뒤지게 쓰다가 정말 지겹도록 쓰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식을 쓰기 전에 머릿속에 식이 써져서 그 과정이 이제 머릿속으로 타다닥 하고 나오는 게 암산이에요. 물론 주산 제외. 주산 배우신 분 있어요, 혹시? 난 주산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형 중에서 주산을 배웠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주산을 배웠대요. 그 주산을 배우면 주산의 심화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게 두 자리, 세 자리나 세 자리, 세 자리는 암산을 하더라고요. 곱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답을 내요. 답이 나와요. 그게 주판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대요. 나는 그걸 안 배워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금 전에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계산은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식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나는 계산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10-2번 그래프 보이세요? 10-2번의 1번. 점 찍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점 찍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라는 그 함수 값들의 합이 뭐라고요? 정적분이라고요. 어디부터? 어느 구간부터 A부터 B까지의 그 함수 값들의 합이 뭐라고? 정적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쟤는 뭐 하라는 문제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어떤 식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1에 대하여 dx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식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서 3분의 28 더하기 4 계산하시면 3분의 40인가요? 왜? 여러분 이거 갑자기 다른 소리. 여러분들 이거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곱수는 얼마까지 보통 외우셨어요? 보통 25까지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저는.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441, 441, 484, 529, 576, 625 정도까지 외우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세 자리 때 나올 때까지는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그 2, 3, 4, 5, 6, 7, 8, 9에 대해서.
거듭제곱이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런 거. 1024, 2000, 2048, 4096까지는 저는 외우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냥 12제곱까지. 그리고 그건 알아요. 2의 16제곱이 65,536이라는 건 알아요. 그거요? 256 곱하기 256이거든요. 256 곱하기 256 곱하면은 65,530. 옛날, 먼 옛날, 너네들이 엄마 몸에만 있던 시절, 엄마 몸에 반만 있던 시절, 아빠 몸에 아직 있기도 전에, 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핸드폰이 컬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쯤 넘어갈 때. 그때쯤에 처음에 나왔던 게 256색. 요새는 그런 게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 256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색깔을 비트, 그 수식화로 나타냈을 때 16진법으로 16의 제곱이 256이라서 16진법이 아닌가? 2진법으로 따졌을 때 이게 8제곱이죠. 이게 8제곱으로 따져서 256색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라고 나오면서 나온 게 65,536 컬러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40만 컬러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얘기도 안 해요. 지금은 픽셀 단위로 얘기하죠. 지금은 뭐 1억 화소 뭐 이런 거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근데 사실 그거 알아요? 사람의 눈은 300만 화소가 넘어가게 되면 구분하지 못한대요. 넌 좀 알지 않냐? 모르냐? 300만 화소가 500만 화소가 넘어가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낀대요. 진짜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그 확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실측해서 봤을 때 구분을 못 한답니다. 똑같답니다. 실사로 이게 실제 그냥 실물로 느껴진대요. 그럼 넌 그거 아니야? 넌 그쪽 계열이 아닌가? 그 프레임 단위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실제로 그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 뭐 144, 뭐 F4, 그 프레임 뭐시기 솔직히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사람이 눈의 한계를 느끼는 보통 일반적인 보통 프레임 제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1초에 넘어가는 화면 수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40프레임이 넘어가면 구분 못한대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40프레임이나 60프레임, 뭐 80프레임이라고 나오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한동안 60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기 모니터 주사율이 60프레임에서 굳이 더 막 144프레임, 뭐 200 몇 프레임, 240프레임, 뭐 요새 뭐 320프레임, 이거에, 전기를 잡아먹는 것 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40프레임을 넘기는 60프레임까지만 개발을 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도로 예민한, 그러니까 16프레임이냐, 14프레임이냐, 24프레임이냐까지는 구분이 되죠. 보통 영화관 빌 느낌이 나게 되면 24프레임 혹은 16프레임으로 일부러 끊기듯이 약간 좀 그런 걸로 보여주긴 하는데 40이나 60 같은 경우에는 그 초집중을 해서 올라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흑백 영화 시절 나 태어나기 전이라 나 그때 없었어. 누가 나한테 선생님 때도 핸드폰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물어봐갖고 진짜 개빡쳤는데 옛날에 저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도 아니야. 작년에도 얘기 들었고 재작년에도 얘기 들어서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막 옛날 얘기 나 어릴 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죽여버리고 그럼 뭐 나는 뭐 선사시대 우가우가 하고 비둘기 날리고 뭐 그런 우편 받고 뭐 이런 때 시절인가? 뭐 그러면서 막 얘한테 막 겁나 뭐라고 했었는데 물론 쌍쌍바가 200원이었어 나 유치원 때 구콘 그게 4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래 포카치 비싸서 못 먹어 700원이라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어. 저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핸드폰을 썼던 게 내 이름으로 내 핸드폰이 있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핸드폰 있으셨고. 어, 갑자기 65,536에서 핸드폰까지. 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윈도우 10 넘어가면서 윈도우 지금 11이죠. 윈도우 11부터도 그런 기능이 거의 없는데 안전 모드라고 해서 색깔이 막 단조로워지거나 하지는 않은데 혹시 옛날 진짜 정말 옛날 그 구동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구닥다리 고물 컴퓨터가 가끔 드물게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 살아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숨쉬고 계시는 그런 컴퓨터들이 계시거든요. 무려 막 20 몇 년 된 컴퓨터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윈도우 98, 막 윈도우 뭐 XP 뭐 이런 거 쓰던 그런 그거 있어요. XP가 뭔지도 모르죠, 니네. 니네가 태어날 때부터 한 세븐인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때까지도 안전 모드라고 해서 그 약간 좀 크랙이 깨지거나 뭐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수정하기 위한 그 안전 모드 세이프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256색으로 깔렸었어요. 과거를 줄이기 위해서. 요새는 그런 거 없죠. 3 같은 경우에도 39 얼마? 27 81 244 729 까지는 알고 계셔야죠. 근데 저기다가 뭐 2187 같은 경우에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5는 쉽죠. 5, 25, 125, 625, 3125. 이 정도쯤이야. 그 다음에 6, 36, 216, 1296. 는, 네. 그 다음에 7, 49, 343. 난 얘 때문에 외우라고 시키는 편이에요. 되게 소수처럼 생겼거든요. 7로밖에 안 나눠지는 애라서 되게 소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외워놓으라고 시키거든요. 어디다 쓰는데요? 평소에 썼잖아요. 평소에 썼잖아요. 저는 이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계산이 편해진답니다. 그 인도 애들은 20단 외우는 거 아시죠? 19단. 인도 애들은 19 곱하기 19까지 외우고요. 19단을 외우고요. 일본 애들이 보통 12단에서 13단 정도까지 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애들도, 근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9구단으로 제일 짧게 외우는 편이긴 합니다. 뭐, 외워서 어디다 쓸 거야.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테그랄 해버리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해서, 저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지금 그래프 모양을 봤더니,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x축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얘는, 그럼 뭐로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양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을 0부터 4까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64 마이너스 32 계산하시면 96 마이너스 3분의 32 그래서 3분의 32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더 쉽게 뭐 하시면 돼요. 절대값 씌우면 돼요. 넓이 구하라고 할 때. 근데 사실 이거는 절대값 씌우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럼 여기 이 뒤에 문제 나오니 혹시? 안 나오니? 안 나오니? 그 여기서 퀴즈. 만약에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할 때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 요 점을 C라고 할 때 S1 더하기 S2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인테그랄? 인테그랄로 한번 생각해봐.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래, 일단? C에서 B까지죠. C부터 B까지. C부터 B까지 fx, dx. 랑, 또 어디? A부터 C까지 fx, dx를 이 값은 무슨 값? 음수값. 그럼 얘를 어떻게? 빼줘야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은 그 절대값 넓이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까지 미리 다 한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오십 점이야 설마,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주말에 얼마나 나도 안 나오고 싶어. 나도 니들 아니면 안 나와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제가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보충을 잡고 그럼 주말에 나와라고 제가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한테 주말에 나와라고 얘기하는 건 내 약속을 퍼뜨린다는 뜻이거든요.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충을 잡을 시간으로 마련해 놓은 시간이지만 토요일 오후, 일요일 전체는 내 시간이에요. 내 거예요. 니네한테 주려고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거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 일요일 오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난 그 시간대에 내 개인 시간을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쥐들이 못해놓고 왜 내 시간을 뺏어가서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뻔뻔하게 요구를 하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전 그때밖에 안 되는데요? 그걸 왜 내가 너희들한테 맞춰야 되냐 솔직히 까놓고 니들이 잘못했으면 니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그럼 뭐 하면 된다? 통과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가능한 시간대는요, 제가 내일도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가능하고요. 목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가능해요. 오전에. 그 시간대 말고는요, 토요일날 오전에 가능하고요. 그 외의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시간을 할래 해서 내 개인 시간을 쪼개서 너네들한테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왜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만약에 니네들이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죄송해야 되는 거고 미안해야 되는 거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니들 그 보충하기 싫죠. 그래서 뭐 엄청 싫은 티 팍팍 내요.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나도 나의 일정이 있어. 나도 나의 일정이 있어. 나도 월화수목금토 바빴으면 나도 일요일날 쉬고 싶어. 니들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 학원에서 그랬어요. 진짜 그 전에 있던 제 전 임자가 그 애들을 방치하고 가가지고 그거 커버한답시고 애들을 주말마다 불러갖고 노출하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모셨거든요. 그냥 자진해서 내가 애들 붙잡아놓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를 가든 나랑 계속 하든 아니면 이 학원에 계속 있든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옮기든 뭘 하든 간에 그거 특강이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정해지지 않은 규칙, 그 시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보충을 잡고 그럼 이때 하자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한숨을 살짝 쉬신다면 그로 인해 큰, 큰 계획이 하나씩 빠그러진다는 뜻입니다. 니들이 보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넌 주말에 해도 돼요. 내가 너는 수요라 계약 언제야? 13? 그럼 너는 수요일날 수업 어떻게 하냐? 수요일날 수업 어떻게 한대? 수요일날 정규 수업은 듣는데 이 특강 마지막 수업은 어떻게 한대? 우리 13일까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 거기요? 아이 정규야 어떻게든 되겠지. 니네 평소 그거 계약해도 그 시간대인데 그거 내가 뭐 알 바요. 내가 말하는 건 특강이 수요일까지라는 게 어떡하냐? 안 되면은 진짜 도저히 시간이 앞뒤 애매하면은 과목조리 해야지 뭐. 나도 싫다니까. 나 13일 날 종강이야, 얘들아. 나 그 주가 내 휴가 기간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지만 어쨌든 내 휴가 기간이라고. 벽지 공사한다니까? 있어야죠. 니들이 우리 집까지 온다고요? 내가 왜 니네들한테 우리 집을 공개하죠?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1인 가구에 맞춰서 가구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의자도 하나인데 바닥에 앉으라고 그러죠. 바닥에 앉아야지 당연히. 방석 다 버렸구나. 얘들이 많고 만약에 정말 챙겨야 되는 귀한 손님이라고 하면 내가 이마트 가서 방석을 사오겠지. 그런 게 아니고서요. 방석 빨아쓰기 귀찮아하고 방석 한 세 번이, 방석 한 3년 정도 빨아쓰다가요. 마지막에는 그냥 버렸어요. 귀찮아요. 서비스 하지 뭐. 이따시만한 인형도 사는데 안 빨다 보니까 뭔가 좀 먼지가 좀 묻었네. 갖다 버렸어요. 그, 약간 그 긴 바디필로우형 베개 갖다 버렸어요. 이번에 다 버렸어. 그냥. 곰팡이 정리하면서. 집 모임 하고 다 갖다 버렸어. 교육용품이 보통 망가질 일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가질 일 없지 않아요? 필요 아, 필요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10년이 지나도 닦았으면 되잖아. 근데 인형은 10년 지나면 그만큼 먼지 먹잖아. 필요 없어. 긴 베개 관리하기 귀찮잖아. 필요 없어. 없어, 그런 거.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싶더라. 필요에 의해서 샀고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거죠. 뭐. 애정. 되게 애정 어렸던 베개가 있었는데 어릴 때. 그거를 제가 20살 넘어서까지 쓰다가 진짜 해지다 못해. 수술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역설 중에 그거 아시죠? 어, 세포가 하나하나 바뀌고 나면 10년 뒤에 나는, 나와 지금의 나와 같은 나인가 아닌가. 그건 정말, 그거는 장원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에 의문이 생겨서 그냥 버렸어요. 그쯤 되면 녹아주는 게 맞아. 그거를 9살 때부터 썼으면 놓아주는 게 맞아. 거의 한 15년, 20년 썼으면 놓아주는 게 맞아, 그건. 그, 요 내용 자체를 이제 그래프로도 설명이 가능한 게 152페이지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152페이지 보셔도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바로 설명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를 더하면 A부터 B까지가 되는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10-3번은요. 외워. 둘은 무조건 외워. 둘은 반드시 외워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요. 증명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일단은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요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S라고 하는 값은 6분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 fx가 뭐 예를 들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여기 빠졌네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게요. 개수는 붙여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실전용인데 외워야 돼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가 전개하시면 어떤 식이 되나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입니다. dx. 그럼 의식 전개하시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고요. 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예요. 길게 쓰지 말고 내가 아까 썼던 그 방법대로 좀 보여드리자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공통인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 챙기고 6분의로 통분해 볼게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앞에 남은 건 2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그죠? 또 하나 빼고 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전개할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다음 얘는 플러스 6 곱하기 알파 베타. 정리할까요? 자, 뭐요? 베타 제곱이 3개. 3개죠.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8의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만 남네요. 얘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얘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6분의 1 하시면 되는 거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서 6분의 1 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그 A만큼이 달라져요. 그 A만큼 빼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6분의 세제곱 6분의 차의 세제곱 6분의 차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곱하라고? 절대값 최고차항 절대값만큼 곱하시면 돼요. 딴 것도 알려줄까? 필요 없나? 이거 2차식이랑 3차식이랑 4차식이 있거든요. 알아? 배우셨어요? 몇 분의 이런 거? 12분의 20분의 30분의 배우셨어요? 12분의 20분의 30분의 자, 얘는요 정석이 없을 거예요. 정석이 없을 겁니다. 정석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뒤에? 넓이에 나오냐? 넓이와 적분
다른 라인이 제일 뒤에 있는데요. 이거 공식으로 배우는 거 아닐 텐데. 곡선 사이의 넓이. 이거 거기서 배우는 거 아닐 텐데. 안 나와요, 이거. 이거 정석이 없어요. 정석이 없는 개념인데요. 그래프 모양이요. 어디를 기준으로? 그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를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3차 함수들 중에서 요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여기가 뭐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 때 요 넓이. S는 4, 3, 2 잠깐만 4, 3, 2, 1 4팩 3팩 2팩이니까 잠깐만 4, 3, 2, 1을 2로 나누는 건가? 10이죠?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이 식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알파가 하나고 베타가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랑부터 베타까지라고 할 때도 똑같은 식 나와요. 이거 얘네는 필요 없고요. 정석으로 풀면 되고요. 시간 많으니까. 니네는 외우셔야 돼요. 실전에서 써먹어야 돼요. 이거 기말고사 범위일 겁니다. 그 다음에요. 4차 함수도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4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S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가 30이구나. 잠깐, 얘 말고 딴 거부터 하자. 얘 말고 이렇게 갈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 때 요 넓이가 S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5, 4, 3, 2, 1, 3, 2, 1, 2, 1 잠깐만. 10분의냐 왜? 20분의가 아니라? 왜 10분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10분의가 나오지?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이거 4제곱식이잖아. 그죠? 4제곱식이죠? 요거 3중근일 때 얘기예요. 이거 3중근일 때 얘기고요. 3중근일 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10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5제곱입니다. 왜 10분의가 되지? 20분의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요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따진다면, 얘가, S는, 30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모양이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얘가 여기서 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해가 만약에 알파에서 하나만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요. 뭐 그냥 지나간다는 게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던 뭐 어떻게든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요 근은 x는 알파라고 하는 하나의 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교점이 생겨요. 그럼 제곱에 있는 그 중근이 생길 때는요. 찍고 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x는 알파 또는 알파, 알파 또는 알파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접점이 생기죠. 그렇다면 삼중근이라고 하는 해가 3개일 때는요.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데 x는 알파 또는 알파 또는 알파가 돼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교접점이라고 제가 그냥 흘리듯이 얘기했었습니다. 교접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거 그래프 한번 해석해봐. 알파가 몇 개? 하나. 베타 몇 개? 하나. 해가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는 알파가 몇 개? 하나. 베타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해가 몇 개? 세 개. 자, 그럼 여기는 알파가 몇 개? 세 개. 베타가 몇 개? 하나. 그래서 해가 몇 개? 네 개. 얘는 알파가 두 개, 베타가 두 개, 해가 네 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요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거 받아들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2차식은, 일단은 그 2차식 같은 경우에는 그 교점 두 개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세제곱합니다. 그리고 세제곱한 것만큼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돼요. 이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팩토리얼 개수,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지금 1을 대신에 절대값이 0이지만 그냥 1로 놓을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얘는 세제곱이니까 뭐예요? 세제곱이니까 얘는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한다고? 3차식에 알파, 베타, 베타든 뭐든 하나가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뭐 하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몇 제곱? 얘보다 하나 크게. 4제곱. 그러면 얘는 몇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거야? 4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중근만큼 곱해요. 두 번 겹쳤잖아. 그래서 2팩토리얼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분의 1이에요. 그러면 4차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알파, 베타일 수도 있고 알파, 베타, 베타일 수도 있다고. 그럼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일단 5제곱. 그 다음 뭐로 나눠서? 5팩으로 나눠서 겹치는 게 몇 개니까? 3개니까 3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쵸? 나 계산 잘못했죠? 20 맞죠? 이거 10, 나 왜 아까부터 이거. 20 맞아요. 그래서 20이 돼요. 마지막. 그러면은, 이렇게, 알파, 베타, 베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얘도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에 5팩토리얼로 나누고, 몇 개? 2개. 몇 개라고? 2개라고. 2팩, 2팩을 곱해주시면, 3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6분의, 12분의, 20분의, 30분의 라고 나오는 게, 요 팩토리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요 아래 세 개는요, 그 교과과정상으로는 교과서 상에는 없어요. 교과서 상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재상이나 교과서상으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다 학원 스킬입니다.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말고 결정되는 그냥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보시면 뭐 하시면 된다고? 절대값 씌우고 그냥 세제곱하면 되고 네제곱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에 내가 5차식을 하나를 만들었다? 5차식이 있어. 5차식이 만약에 모양이 5차가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여기서 무슨 근? 3중근. 여기서는 중근.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분의 3팩, 2팩을 하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6제곱 하시면 된다. 자, 기본 정석에서 할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기본 정석에서 할 내용은 아닌데요. 내가 이걸 굳이 설명한 이유는 뒤에 있는 두 분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정말 기본 정석을 들어야 되는 진짜 정말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만 됐어도 요거까지는 설명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 아가들이 있어서 그 아가들한테 딴 애들은 이거 배우고 올 텐데 니들은 이거 안 배우고 가면은 손해자네?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 이 학원에서는, 이 학원에서는 이런 거 배웠는데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싸가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안 알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방법이. 원래는 정석대로 푸시면 됩니다. 큰거 싸고 빼시면 돼요. 위끝 빼기 아래끝 하시면 돼요, 원래. 자, 10-7번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래프 모양이 예상 가능하면 사실은 있잖아요. 이 10-7번 문제 있잖아요. 10-7번에 이거 보이세요? 어디부터? 0부터 1까지요. 0부터 1까지 x-1 dx 같은 경우엔 식보다 그래프가 더 빠르거든요. 뭔 소리냐면 지금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고요. 요 구간이 얼마? 1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0부터 1까지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답 얼마? 2분의 1이죠.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윗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넓이는 2분의 1이잖아요.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빠르고 편한데요. 그걸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절대값을 확인하고 지금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번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x-1 dx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구간이 꺾일 때마다 끊어줘야 돼요. 꺾이거나 아니면 x축에 닿는 그때마다 끊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떨 때 0이 되니까 x가 1일 때 0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1 dx랑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1 dx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요 0일 때 값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 절대값까지 붙여줘야겠죠. 마이너스를 앞에 꺼내주긴 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이 y는 1-x고 요 식이 y는 x-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3번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dx 같은 경우에는 자 x축을 찍는 순간이 0하고 1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하지만 요 부분의 넓이가 넘어가서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꺾이는 구간이니까 얘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x와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x를 하셔야 돼요. 원칙상. 원칙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안 해. 이건 편법 안 쓸게. 얘는 그냥 하자. 자, 얘는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 0부터 1까지 빼주시고 다음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까지를 1부터 2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 나오고요. 더하기 얘는 8, 7, 3분의 7 빼기 4, 3, 2분의 3
계산해주시면 14, 9, 15, 5, 1이네요. 틀렸나요? 맞죠? 예. 음. 그래서 그 1-8번 같은 경우에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 자, 도함수의 개형을 보고서, 뭐 여기까지 넘어가. 나 벌써 7번이에요? 나 뭔데 갑자기 이거를. 아, 이거 10-7번으로 갔어요? 왜 10-7번을 벌써 하고 있죠? 미쳤나봐요? 10-3번 했는데, 10-4번은 그냥 보기만 할게요. 10-4번은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곱해져 있는 형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전개해요. 전개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이 같은 애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가 가능해요. 그래서 1부터 2까지라고 윗끝 아래끝이 서로 같기 때문에 더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2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윗끝 아래끝이 바뀌어 있죠? 그지? 윗끝 아래끝이 뒤집어져 있다. 나 이제 10-7은 진짜 왜 먼저 하는 거지? 갑자기 왜 페이지가 10-7로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랑 이까지 x-1의 x 세제곱 dx랑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0까지 y-1분의 1 dy예요. 선생님, 적분 변수가 달라요. 소리하지 마세요. 적분 변수가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문자를 통으로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뭐만 봐야 돼요? 윗끝 아래끝을 서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부호를 바꾸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y-1분의 1 dy.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에 내들끼리 계산해서 약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10-5번. 야, 그러면 10-5번 이 어마무시한 식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어마무시한 식들 같은 경우는요. 분명 규칙이 있으니까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식을 적어놓지 않았겠어? 그럼 이 어마무시한 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봐봐. X축 대칭함수와 Y축 대칭함수를 한번 지금 비교를 해보려고 해.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그냥 진짜 정말 단순하게 1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1차 함수를 그려서 아이고 A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정적분을 해보려고 해요. 정적분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는 건 요 위에 있는 거의 넓이와 아래에 있는 거의 넓이가 서로 어때? 넓이는 서로 같아. 근데 부호가 서로 어떻다고? 반대죠. 우리는 얘부터 얘까지 그냥 통으로 더하게 될 거야. 즉, 이 부분의 넓이도 S고 이 부분의 넓이도 S라고 한다면 얘는 적분에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나오는 그 값이 뭐라고? S라고.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S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것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원점 대칭한 함수들 같은 경우 즉 무슨 함수? 원점 대칭 함수. 다른 말로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 같은 경우엔 원점 대칭 함수 쓰기 귀찮으니까 뭐라고 쓸까? f-x는 마이너스 fx 그죠? 요거 올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얼마? 0이에요. 얘는 0입니다. 0이에요. 얘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자,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해하는 함수인 2차 함수 한번 갈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 자,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구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건 뭐야? 2배죠? 그래서 저기 Y축 대칭 함수 다른 말로 f-x는 fx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와 같다. 결론 짝수는 y축 대칭, 홀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죠? 이건 저번에 했었어요. 그럼 결론. 자, 1번 모양을 1번을 딱 봤더니 뭐야? 윗끝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아. 그렇게 되는 순간 뭘 날리라고? 홀수를 날려. 홀수는 어차피 결과값이 0이 될 거야. 계산? 시작도 하지 마. 그럼 10-5번에 뭐 하라고요? 1번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드럽게 기네. 2x 7제곱 더하기 5x 5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dx라고 하는 애에서 누굴 지우라고요? 홀수 날려버리면 된다고요. 계산 안 할 거라고. 쟤는 어차피 결과값이 0일 거라고. 절대값이 같으면. 그러면 얘는 2배에 0부터 3까지 3x 제곱 더하기 2 dx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지운 거는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날렸고 안 지운 애들, 요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뭐니까 y축 대칭 함수가 될 거라서 2배 꺼내주고 0부터 3까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2배에 x 세제곱 더하기 2x 0부터 3까지 얼마? 66. 귀찮으니까 계산은 내가 했어요. 그러면 자 2번 어떻게 가이드라인 잡아야 되겠다 보여? 2번은 무슨 모양이 같아? 뒤에 있는 피적분함수 모양이 서로 같아. 그러면 뭘 맞추면 윗끝과 아래끝을 맞추면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 계산으로 인테그랄 어디부터? 저거 0부터 2부터 0까지라고 나와 있는 거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0부터 2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윗끝, 아래끝 모양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 뭐 하라고? 기함수 생략하라고. 그럼 2번 기함수 생략해서 쓴 식은 뭐가 됩니까? 기함수 생략해서 쓴 식은 인테그랄 2배의 0부터 2까지 어디? 6x제곱 더하기 2 dx만 남겠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10-6), (10-17), (10-8번), (10-9번)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10-6, 7) 하고요. 8, 9, 10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따가 밥 먹고 와서 할게요. 그 10-6번은 말만 해봅시다. 자, 구간이 나누어진 경우에는 뭘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 아까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 어떻게 구했어? 구간을 나누어서 구했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방금 전에 그 도형으로서 바로바로 구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삼각형이 보이는 1차 함수가 아니고서야 구간을 나누어서 풀었었잖아. 그랬던 것처럼 10-6번 같은 경우에도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잖니?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다고? 1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적분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0-7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10-7번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하라고? 구간 나누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드릴게요. 뒤에 여유가 좀 있어서요. 공부할 시간 드릴 테니까 50점 안 넘으면 나를 괴롭힌 은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야. 가만히 냅두지 않고서.